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일이잖아요. 어제 모바일 투표율이 37.51%인데 첫날 투표율로는 역대 최고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토론에서 왜 재보궐선거 후보로 누구를 하겠습니까라고 밸런스 게임 하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라 전한길 씨를 선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또 화답하듯이 그 전만 해도 김문수 후보 옆에 가가지고 두 분 다 훌륭합니다 이랬다가 장동혁 후보 지지하겠습니다라고 또 다 화답을 했더라고요. 결과 어떻게 보세요, 장 소장님?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될 거다. 장동혁 후보 측의 몇몇 의원들이, 그러니까 친윤 의원들이 좀 이를 보고 있는데, 예전에 자신들이 조직을 동원을 해서 당원의 득표율을 쫙 끌어올릴 때와 비교해서는 이 당원들의 반응도 시원치가 않대요. 예전에 막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 막 끌어올릴 때라든지 다른 친윤 후보들 끌어올릴 때랑은 좀 반응도가 좀 낮고, 친윤 의원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데요. 옛날에는 무조건 당선시켜야 돼, 자 모여봐, 막 작전 짜자,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네 알았어요, 뭐 그냥 이 정도. 그리고 다 이제 간첩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당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조직이 움직이진 않고 있다. 그렇게 썩 예전만큼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장동혁 후보가 최근에는 좀 막 급빛을 올려서 따라잡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공개가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결선에 가서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대부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하고 있었고요. 이제 눈여겨보고 흥미로운 거는 최고위원 선거다. 최고위원 선거다. 수석 최고위원 누가 될 것이냐. 누구로 예상하세요? 저는 그래도 신동욱 의원이 좀 수석 최고위원이 되지 않을까. 김재현 전 의원 말고요? 네, 왜냐하면은 좀 어떤 메인 앵커를 좀 오래 하셔서 그때 이제 국민의힘 좀 당원들에게 소구력이 좀 있어 보이고요. 친윤 쪽에서는 최고위원 후보로서 신동욱, 최수진 이렇게 좀 오도가 내려간 것 같대요. 그러면 그래도 좀 득표력이 좀 있지 않을까. 김민수 후보가 뭐 상당히 많이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신동욱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리고 관전 포인트가 김재원 후보가 이제 최고위원이 될까 안 될까. 최고위원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위원 지금 남자 3명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동욱, 김민수, 김근식, 김재원, 이 유력한 분이 4분인데 3등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김근식 후보는 그래도 친한계 개혁적인 쇄신파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김재원 후보가 표 나올 데가 없대요. 예전엔 대구 경북에서 집중적인 득표를 끌어올렸었는데, 최근에는 뭐 대구 경북에 있는 중진 의원들이 김재원이 최고위원 되면은 내년에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 나올 것 같아. 그럼 우리 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견제가 들어가는군요. 이번에 그냥 눌러버리자. 그래가지고 예전처럼 뭐 의원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당원들도 이제 식상한 거야. 또 나와?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신동욱, 김민수, 이런 신상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원 후보에 대한 이렇게 집중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3, 4등에서 이건 자칫 잘못하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만 저는 그래도 3등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강해요. 왜냐면 인지도가 했어요. 네. 인지도가 좀 강해서 김재원 전 최고가 사실은 인지도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인지도 중요하고 사실 맞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러닝메이트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꼭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재원 후보가 대단히 좀 김문수 후보 측근들과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김재원 후보에 대해서 손절했대요. 그냥 손절이요? 손절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자신들의 초반에 선거 프레임과 구도 이런 것들을 헝클어뜨리고 망쳤는 사람이 김재원이다. 그래가지고 김재원 이건 우리 사람 아니다. 이런 식의 결정을 내려가지고 김문수, 김재원 러닝메이트 형식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저는 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신동욱, 김근식 두 분은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남성 중에 한 분이 김재원이냐 김민수냐 이 차이인데 사실 김민수 후보가 인지도는 좀 높지 않아서 그렇죠. 물론 네. 극우 유튜버 중심에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기도 있고. 그런데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근데 최고위원이 왜 중요하냐면 김문수 후보가 되든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되든 이분들이 둘 다 이상한 분들이고 상식과는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인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제1야당이 2년 동안 이상한 분이 당대표라면서 간다는 건 사실은 역사의 비극이죠. 근데 국민의힘 당원에 최고위원 선출직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이 지도부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더 바닥을 치면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아무리 바닥을 쳐도 안 물러날 사람입니다. 장동혁 후보도 당대표 혹시 되더라도 아무리 바닥을 쳐도 자기 세력을 규합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선뜻 내줄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전 장동혁 후보가 좀 더 전략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근데 만약 최고위원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지지율이 떨어진다. 뭐 10% 초반까지 간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최고위원 김규식 위원장 같은 분이 막 세게 얘기하고 그래서 사퇴하는 동반 사퇴하는 형태로 해서 지도부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특히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당내 만약 갈등이 커진다. 그렇다면은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요. 아직도 우리 박성태 실장님은 국민의힘 인사들의 합리성과 상식선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것 같아서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것 같다. 아니, 저는 전혀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저는 상처받지 않는데 가능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재정실 차릴 가능성이 뭐 거의 10% 이렇게 보는데 만약 최고위원 구성이 좀 달라져서 간다면은 그 가능성이 20, 30%로 커지는 거죠. 근데 사실 김민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굉장히 인지도가 올라왔다고는 하는데 뭐 그런 얘기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와 전환길 씨 중 누구를 공천하겠다는 질문에 숨도 안 쉬고 전환길 씨를 공천할 거다. 그리고 이제 좀 유명해진 게 뭐 혜성처럼 등장하신 전환길 선생님 이런 발언들로 좀 더 이렇게 지지도가 올라왔다 그래야 맞아요. 되나요? 이런 게 장동혁, 있잖아요. 장동혁 후보가. 그러니까 그 지지율이 올라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 선 넘었네. 아이고 야 저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지만 주춤하는 것도 있고 막 어제 장동혁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장동혁 후보 측에서는 어제부터 지금 투표가 진행이 됐고 어제 오전에 투표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좀 진작 나왔으면 좋았을 걸. 아, 이 여론조사 결과가. 네, 그런 아쉬움도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김문수 후보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선에 갈 거다. 네. 내일 결정 안 되고 결선 갈 맞아요, 거다. 맞아요. 근데 장동혁 후보랑 갈 것 같다라고 맞아요, 했고 맞아요. 조용태 후보는 결선 가는데 나와 김문수 후보가 갈 거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했어요. 아, 그건 동의하지 아닌 것 않으시는군요. 네. 각종 여론조사 객관화된 데이터를 보면은 조경태 후보가 결선 갈 거라고 예측하기는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어떤 김문수 후보가 될 것 같고 대신 예를 들어 김재원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최고위원회에서 그러면 이분은 상당히 고집도 있고 전략도 있거든요. 근데 김민수 후보가 된다 그러면 이분은 저는 지금은 상당히 극우적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대세 순응형일 것 같아요. 대세 하나이 순응형이다. 바뀌면 따라갈 수 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전환길 씨 픽이 만약에 어느 정도 작용하느냐가 이 영향력을 보여주면 네. 향후에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쓰임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전환길? 네. 홍보위원장 임명될 수도 있고요. 홍보위원장이요. 네, 전략기획본부장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지금 경기도 당협위원회에 무슨 교육위원장? 뭐 교육위원장이요? 그거 됐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도권 정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전환길 씨가. 그럼 본인이 장동혁 후보가 되면 공천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관리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직을 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서 환호하는 당원들도 많이 있을 거고. 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전환길 씨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전환길 씨 유튜브 댓글 달아놓은 거를 보면은 정말 99%가 선생님 너무 감동적이에요. 선생님은 우리 보수파의 꽃이에요. 보배예요. 이런 댓글이에요. 우리랑 생각이 다르다니까. 다른 세상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고 옹호를 하니까 전환길 씨가 제도권 정치 안으로 당대표의 픽에 의해서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계리 씨가 지명직 최고위원 될 수 있다니까요. 지명직 최고위원요. 그러니까요.
김문수 지금 후보가 놀리시죠? 이제 김계리 당대표가 되면 김계리 변호사 입당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진짜 망조죠, 망조. 진짜 망한 길로 가는 거고. 아니 교육위원장이면은 좀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그래도 어떤 보수 정당인데 한국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한국사 강의를 하는 건가요, 거기서? 뭐 윤호개인 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거 강의하겠죠. 뭐 이렇게. 이제 너무 코미디가 돼 있어요. 네. 네, 한심해요.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원교육위원장 뭐 이런 거 맡았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전환길 씨가 대체 뭔데? 영웅이에요, 진짜 그 영웅이요? 소수에서는 소수 당원들한테는 진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분들에게서는 완전 영웅이라니까요. 지금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우는 투사예요. 그런 역할을 지금 전환기 씨를 통해서 희열감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정말 그 구조가 많이 잘못돼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영적인 건데 저도 이제 최근에 유튜브 집계 사이트 이렇게 가끔 보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보는데 전환길 뉴스가 슈퍼챗 순위 1위 할 때가 많아요. 슈퍼챗 순위예요. 네, 슈퍼챗 순위를 국내 모든 유튜브 중에 슈퍼챗 1등. 물론 약간 진보 색깔의 유튜브대로 많이 할 때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본 한 일주일 중에 한 3, 4일은 전환길 뉴스가 1등 했었어요. 금액은 보통 하루에 2, 300만 원. 전환길 씨가 내가 연봉 수십억인 일타 강사를 버리고 갔다. 이것도 돈이 돼요. 이미 슈퍼챗만 해서 하루에 2, 300만 원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뭐 다른 조회수, 유튜브 수익이나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이고 유권자가 4,400만입니다. 전환길 씨는 그 중에서도 한 3, 40만 명 데리고 물론 구독자가 지금 거의 50만 명 가까이 되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강하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 이분들이 워낙 역동성이 좋으니 활동성이 좋으니 여기에 매몰돼 있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익명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제 친구인 그 S모 정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익명을 전제로요. 네. 누군지 모르시겠죠. 네. 제가 잘 감췄어요. 성빈 씨. 네. 도저히 모르겠네요. 모르시겠죠. 네. 질투하고 있더라고요. 질투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막 지금- 거기서 막 돈을 끌어모으면 그러니까 너는 왜 전환길만큼 못하냐 막 이제 이런 댓글도 있으니까 아이고. 상당히 질투하는 그런 보수 유튜버들이 상당히 좀 많아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개인 극우 유튜버들이 사실은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30만이면 우리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너무 적고 실제 물론 극우 예를 들어 배승희 TV나 뭐 다른 쪽을 보면은 구독자가 160만 명 이렇게 되는 곳들도 있는데 지금 활동성은 어쨌든 그치. 전환길 뉴스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한풀 꺾였어 그쪽은. 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뭐 동접자는 뭐 그렇게까지 다른 데보다 높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에서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한다고 하면 파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10만, 20만 명 가지고 또 당을 장악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그 가장 그 밑바닥에는 당신 80, 민심 20의 이 경선 과정들인데 당신 80인데 가장 역동적으로 지금 활동하는 건 전환길 뉴스니까 이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저도 그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성지영 앵커님에게는 죄송하지만 저도 뉴스바사삭 좀 그만두고 전환길 뉴스 장성철 TV를 좀 장성철 활성화해가지고 유노게임 그러면은 하루에 뭐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벌 수 있지 않을까. 안 돼요. 안 될 것 그러고 그냥 같은데요. 베트남 가서 살까. 이거는 안 될 것 한 같은데요. 6개월 정도 그냥 팍 땡기고 그래 볼까. 이상한 사람들만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한남동 관저에서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기소분리 대원칙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 추석 전까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민주당이 이제 9월에 관련 법안 처리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처리하겠다라고 뜻을 모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좀 미묘한 건데 개정안을 추석 전까지 마련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빨리 이제 처리하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추석 전에 완료하겠다라는 표현을 계속 써왔었는데 어제 그런 것들에 관해서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 좀 의견 일치를 본 것 같아요. 추석 전까지는 좀 안을 좀 확실하게 마련하고 추석 이후에 정기국회 정도 때 확실하게 좀 처리하자. 올해 안에 처리하자. 그런 것 같은데 잘하신 것 같아요. 정책의 혼선을 이런 것들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집권 세력들이 정리해야죠. 근데 아쉬운 거는 지금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에 상당히 혼란을 끼치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이냐 50억이냐 이거는 어제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요. 발표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도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라는 차원에서 빨리 좀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건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슈가 검찰개혁이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이거에서 왜 시기가 자꾸 얘기가 돼야 되지? 추석 왜 한글날 하면 안 됩니까? 추석 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10월 말까지 하면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에서 담론은 예를 들어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이건 정확히 따지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수청에는 검사가 없고 앞으로는 수사관으로 된다는데 그러면 현직 검사 중에 누가 갈까? 그러면 검사가 안 가면 이건 그냥 수사 조직인데 굳이 그러면 경찰 말고 국수본 말고 또 하나의 수사기관이 필요한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민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보안 수사권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사 지휘 중에 수사 개시, 그다음에 보안 수사, 그다음에 수사 종결이 있는데 개시와 종결이 이제 다 경찰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돼야, 그런 게 쟁점이 돼야 되는데 추석전이 뭐 이렇게 중요해요. 너무 시기에 급급하다 보면 그럼요.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 이게 사실 정청래 대표가 박찬대 대표와 같이 경선할 때 검찰 개혁을 빠르게 하겠다. 물론 지지층에 그런 우려가 있지요. 혹시 정권 초기에 안 하고 검찰의 반발로 흐지부지 끌다가 물거품 되나? 이런 생각이 있고 내년 넘어가면 지방선거 있으니까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저는 우려라고 봐요. 우려라고 보고 사실은 당이나 대통령이나 검찰개혁 같은 건 좀 더 중요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르신 말씀인 것 같고요. 이거는 뭐 다른 얘기지만 정청래 대표님께서는 조금 처신에 신중을 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진 한 장이 주는 정치적인 파장이 클 수가 있거든요. 네. 어제 아펙 그 준비 상황을 체크하러 경주에 가셨는데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거든요. 거기에 이제 왕관을 쓰고 있는 듯한 정청래 대표의 모습을 이렇게 2장이나 올리셨더라고요.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그걸 봤을 때는 조금 심기가 편치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벌써 본인의 정치적인 야심, 본심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제 그냥 만찬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 잘 하실 수 있도록 집권여당 대표가 지금은 조연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진 올리시는 것도 약간 좀 신중하고 조심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